안녕하십니까. 오늘 실제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 것은, 어, 과학 철학 혹은 논리학, 수학,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스라든지, 어, 그리고 근대 이전에, 뭐 중세가 됐건, 이때 많이 활발하게 연구가 됐으나, 그것들은 이제 늘 한계가 있고, 그런 것들이 과학 철학이나 수학으로 힘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어, 자연 철학이 아니라 자연 과학으로, 그리고 수학도 이제 입체적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더 일반화가 되는 거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하학도 일반 기하학이 되는 것이고, 근데 그렇게 그런 입체성 속에는 그 이전에 공간화, 시간이라는 수 없이 공간화되거나 아니면 단순화로 포개서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하나씩 현실에 맞게 실험과 결부가 되면서 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잖아요. 물이 100도씨에서 끓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과학적인 상식으로 많이 배우고 받아들이고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죠. 그리고 그런 간단한 오래된 진리라고 여기는 것뿐 아니라 근대 와서 이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영향을 준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것도 실제로는 거짓이죠. 참이 아니죠. 근데 그런 참이 아닌 명제 가지고도 어, 세상을 많이 설명했고 많이 발전을 했죠. 어떤 의미에서냐면 내가 아까 백도라고 했던 거는 에베르트산 꼭대기에서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기압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 압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또 내가 또 그다음 뭐였냐? 질량 보존의 법칙 같은 경우에도 질량이 완전히 보존되는 건 아니거든요. 약간의 그 질량 손상 같은 게 있고, 그 손상된 거는 다른 복잡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이 에너지로 전환이 돼요. 미시 세계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약간의 그 에너지 차이 같은 것들이 를 우리가 알아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정확히 뭔지 모른다고 해도 알아먹을 수가 있고 측정이 가능하고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자역학이 가능한 거죠. 그 불연속적인 것에 대해서도 다를 수가 있는 것이고, 양자역학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연속적으로만 느껴지는 자연이 알고 보니 불연속적인, 이상하게 미시적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흑체 복사나 스펙트럼 이런 것들에서 불연속성이 보이고, 그리고 단파에 그 고에너지를 쏠 때 고놈의 에너지가 아니라 높은 에너지라는 뜻, 고에너지. 이제 자외선보다 더 단파 이런 걸 쏠 때 특정한 데에서만 특정한 일이 일어나는 이상한 일에 맞닿으면서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고전적인 물리학에서 하나 더 한 걸음 더 뛰어서 양자역학이라든지 좀 더 일반적으로 다룰 수 있는 복잡계를 다룰 수 있거나, 또 이제 어 양자적인 세상을 다룰 수 있는 이런 틀을 자꾸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은 그렇게 복잡한 것까지 갈 건 아니고, 앞에 설명이 너무 왠지 막 너무 어려운 거 얘기할 것처럼 해놨네. 그거 아닌데. 아까 100도에서 끓느냐, 100도에서 안 끓는다 이거지. 100도는 지금 육에서 끓이면 100도가 나오지만 산에서 끓이면은 100도일까요? 몇 도, 100도가 높을 것 같아요? 낮을 것 같아요? 산에서 끓이면? 기압이 산은 높아요? 낮아요? 낮죠. 근데 그것뿐 아니라 산소 분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변수가 일반적으로 이제 기압이 낮으면은 끓는 점도 낮아지는 거죠. 감압을 시키면, 그죠? 그런 거를 압력을 이제 감소시킨다고 해요. 감압, 그 잠수랑 관련해서 감압시키고 막 하는 거 있죠. 사람은
사람이 이제 이런 행동하기에 불편하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밑으로 가거나 너무나 위로 갈 때 그 압력을 잘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 중에 오늘은 우주항공 얘기도 했으니까 우리나라가 그 우주항공에 어쩌면 좀 길이 열릴지도 모르잖아요. 어, 실제 제트 엔진에서 어떤 식으로 감압을 하는지에 대해서 가능한 한 재미있게 쉽게 단순한 그 압력 기압이라고 하는 공기의 압력을 말하는 거니까 그 공기만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트 엔진은 어 이제 큰 비행기에서 제트 엔진을 쓰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더 무거운 연료를 쓰는 고체 그 연료를 쓰는 거의 뭐 무기로도 쓸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대놓고 이제 개발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이제 조향 능력, 조타 능력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컨트롤 해 가면서 써야겠죠. 이제 그게 IT하고도 결합이 되고 하면서 발달할 수가 있으니까 일반적으로는 무거운 연료일수록 이 조타나 조향 능력이 안 좋아요. 안 좋아서 괜시리 로켓 같은 데에 우주로 나가는데 이상한 꼬랑지에 그 날개 비슷한 흔적이 있는 게 다 조타 때문에 그렇거든요. 조향. 그래서 조금만 삐끗하면은 추락해버리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 탔을 경우에 유리 가가린도 탔고 닐 암스트롱도 탔지만 사람이 탔을 때 중요한 거는 거기에서 이제 그 압력이 일정한 압력이 사람의 몸에 무리를 주지 않는 압력 안에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대형 그 어떤 항공기 제트 엔진을 쓴다거나 아니면 그 이상의 엔진을 쓰는 그런 데에서는 그걸 어떻게 조절하느냐. 이런 땅에서의 기압이랑 위에서의 기압이랑 다른 위에서 기압은 낮아지는 거야. 낮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뭐가 있었지? 그건 슬픈 얘기를 하지 말자. 어쨌든 바다 바다 밑으로 막 내려가야 되는 일이 있을 때 그 내려갈 때 그 잠수하는 분들이 감압 장치 같은 걸 쓰고 했던 이유가 밑으로 가면은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몸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 감압 장치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도 위로 갔을 때는 이제 그 내부와 외부의 그 압력 차이 외부하고 똑같아지면은 압력이 너무 낮아지기 때문에 그걸 높이기 위해서 공기를 집어넣어 줘야 되는 거고 기압이니까. 그리고 밑으로 갈 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아주 빠르게 밑으로 그 이륙을 해야 된다. 그럴 때는 감압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몸에 무리가 없단 말이죠. 그걸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 단위나 수치 이런 것은 사실 제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17점 몇 뭐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해수면에서의 그 기압이 있겠죠.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기압이 있겠죠. 보통 그 고도 제한이 8,000피트로 이런 그런 항공기 같은 데는 걸려 있는 이유가 그 위로 가면은 이제 그 조절이 되게 힘들기 때문이죠. 사람한테 무리를 주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서 이제 뭐 객실이 됐건 아니면 그 조종 그 실이 됐건 어떤 식으로 유지를 하냐면은 제트 엔진은 결국 그 제트 엔진 가지고 추진력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 엔진에서 방구를 껴가면서 그게 이제 뭐 방식은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가 있죠. 터빈이 됐건 아니면은 방구 끼는 식의 그 착용 반작용이 됐건. 근데 그때 그 작용 내에서 공기를 그 제트 엔진 내에서 나오는 공기를 비행기 내에 넣어줘요. 근데 그걸 해주려면은 제트 엔진의 추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써야 될 것이 한쪽으로 새어나가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컴프레서라고 그 중간에 장치를 공기를 조금만 쓰고도 터빈 하나를 돌리는 거야.
쌍으로 한쪽에는 터빈을 돌리고 이쪽에는 응축기를 바깥 공기, 비행기 바깥 공기, 여기는 지금 엔진에서 나오는 하나의 공기를 가지고 터빈을 돌리고 바깥 공기를 활용해서 응축기를 쌍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걸 컴프레셔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이호 양쪽에 있는 공기들이 같이 항공기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면은 대기압이 막 떨어지는 애도 이 항공기 내에는 마치 그냥 지상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요거에 대한 간단한 과학적인 그 기압에 대한 설명, 요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하학도 일반으로 가면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복잡계에서 말 안장식의 기하학이 될 수도 있고 구체의 기하학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이 기압 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과학적인 활동이나 아니면 여기에서 구성되는 지식들도 조금만 위로 올라가도 다 달라져서 거기에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복잡계 속에 살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맞춰주는 기술들이 이미 우주항공 기술만 돼도 별의별 그 유관된 것들이 내가 그 엊그젠가 생방으로 하면서 계속 그걸 하다 보면 까먹어. 이게 이런 식으로 찍어서 할 때는 10을 가지고 있을 때 10을 다 해야 된다는 그 압박이 있어가지고 생방으로 그래도 하는 것도 즐기는데 생방으로 할 때는 한 6, 7 정도? 10 중에 6, 7 정도도 잘 안 나오는 편이라서 유관 산업이 그거 하나만 봐도 벌써 유체역학이나 기압에 대한 거나 이런 것들도 관련이 있지만은 우주 항공 시대에 6, 70년 그때 단순히 그 날아다니고 뭐 그것만 발달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를테면은 생물, 미생물에 대한 연구라든지 또 지질에 대한 물리화학적인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리고 소재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함께 발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좀 넓은 시각 그거에 대해서 좀 남기면서도 기본적으로 제트 엔진에서 어떤 식으로 압력을 그걸 이제 그 압력을 이렇게 유지해 주는 그런 원리 같은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단순하게 과학 시간에 기본적으로 배웠던 거에서 조금 더 확장이 되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트기에서 어떤 식으로 압력을 잡아주느냐. 사람이 타야 되니까 사람이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안쪽에 압력이 유지가 돼야 돼. 그러나 이제 비행기가 닫힌 구조는 아니거든요. 열려 있으면서 계속 공기도 유입이 되고 일정 부분 빠져도 나가는 거야. 그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압력을 유지해 줄 때 제트 엔진 경우에는 컴프레셔를 써서 터보와 응축기를 한 대 묶어서 작용시켜서 여분의 공기를 준다. 안쪽으로. 그렇습니다. 관련된 것들 나중에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